이번 시간은 퇴직금 관련된 거랑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자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퇴직금 관련된 거는 임금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 관련해서 그죠? 퇴직금 한도 있으시고 한도 초과 금액 있으시면 근로소득으로 여러분이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연결되긴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급여 연금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당금 또는 충당부채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같은 얘기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충당금이라고 하고 세무 그죠? 회계에서는 충당부채라고 하니까 같은 개념인 건 아시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 산입 한도입니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거는 모든 직원이 나갔을 때 그죠?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그죠? 비용 잡으면서 부채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고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30일 날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는 거. 그리고 직원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라는 점에서 보면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부채를 다 인식하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 그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데 세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퇴직금은 그죠? 충당부채, 충당금으로 잡지 말고 부채로 인식하지 말고 퇴직할 때 그때 비용 송금 처리해라 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볼 때는 세법도 그죠?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미리 잡아놓는 걸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찬찬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설정률이 얼마예요? 0이에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법은 퇴직급여 관련해서 충당금 잡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 회사가 충당금 잡으면 그게 전부 다 부인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일 때만 퇴직금으로 잡으시고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는데 비현실적입니다. 이 말은 뭐다? 퇴직이 아닙니다. 퇴직이 아닌 사람한테 퇴직금을 주게 되는 이런 퇴직급여를 충당금과 상계했다는 얘기는 퇴직금 처리한 거와 같습니다. 비용 처리한 거와 같기 때문에 이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퇴직하지 않았으니까 충당부채로도 상계 안 되고 비용도 못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다시 살려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배수 유보하시고 충당금 부당상계니까 충당금 살리고요. 자, 봤더니 이건 송금산입할 게 아니더라. 그렇죠? 가지급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세법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실질 퇴사도 있으시고 현실적인 퇴사로 보는 경우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부 다 비현실적인 거고 이것은 퇴직금 준 게 아니고 가지급 대여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급금에 관련된 불이익이 줄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송금불산입하고요. 이건 가지급으로 내가 보고 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을 그죠? 충당금과 상계했다라고 했을 때 요 퇴직급여 관련해서 보시면 이것도 충당금과 상계한 거 그죠? 이게 부당상계다라고 해서 송금 산입하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그죠? 직원한테 준 건데 이게 한도가 초과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에서 상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에는 상여 처리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충당금과 상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거 원래 예치금 지급한 거 충당금 상계하는 거 아니니까 자 충당금 살리고 예치금 살리는 여러분이 세무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퇴직급여를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았을 때 그죠? 상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이 관련해서 보시면 이 송금불산입해서 유보로 해가지고 일단 실질적인 퇴직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상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서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 해서 회사가 그저 부담만 지고 마음의 부담, 빚만 지면서 이렇게 충당부채 잡는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제도에서 보시면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는 외부에다가 그죠? 퇴직금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학정기여형 퇴직급여, 학정급여형 퇴직급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외부에다가 맡겨놓게 되면 세법은 일정 부분 송금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연금으로 외부에 맡겨놓은 이러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 나간 것만큼 어떻게 해주겠다? 비용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죠? 이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세무 조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세무 조정인데요. 자, 실무에서 보시면 우리가 회계 처리나 세법 처리나 가장 편하게 하면 회사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퇴직연금 중에서 그 학정기여형 DC가 좋습니까? 학정급여형 DB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사심을 담아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정기여형이죠. 회계 처리, 세법 처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외부에다가 여러분 돈 나간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그것만큼 세법도 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정기여형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송금 산입하는 게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송금 산입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급여 잡고 끝.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임원 관련해서는 보시면 임원도 그렇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원은 퇴직이 뭐가 있어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도를 넘어섰는데 지금 계산했을 때 한도 넘어섰는데 실제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 해 비용 처리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이제 현실적인 퇴직을 했을 때 비용 처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학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는요. 임원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전액 송금 가능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퇴직할 때 가서 보면 이렇게 퇴직 그죠? 연금으로 해서 그 돈 나간 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합친 게 다 임원이 받은 퇴직금으로 보고 한도 계산해주고 한도에 그죠 초과해서 받게 되면 송금을 산입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임원 관련해서도 나간 금액,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비용 처리, 송금 처리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미불입에 해가지고 약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불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실제로 돈 나간 날, 돈 나간 해,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입니다. 학정기여형은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고요. 학정급여형 들어가겠습니다. DB형인데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송금 산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죠? DB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있을 거고 추계 내에서 내가 줘야 될 금액 그 내에서 내가 실제로 나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다 송금 처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죠? 1과 2 중에 적은 금액 중에서 직전 연도까지 부담한 금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객 중에서 여러분 뭐 미설정한 게 있을 거고 실제로 내가 예치한 게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예치한 거 관련해서 이제 둘 중에 적은 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잔액이니까요. 기말 잔액 쌓여가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정기까지 그죠? 부담한 부담금 빼버리면 그 자체가 한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DB형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외국인 관련해서요. 출국 만기보험이 있습니다. 이 만기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보고 여러분이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학정급여형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무 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퇴직연금 부담금 수령,
하기도 하고 해약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이거 관련해서 수령한 금액에 이제 일시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입금산 받은 거 관련해서는 입금 산입해야 되는 거 요거 세무조정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한도, 충당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죠? 이게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맡긴 것만큼 비용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이 요 관련해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 퇴직연금 관련해서 사유가 발생해서 입금된 금액이다. 수령된 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나중에도 저 강조할 건데요. 여러분 일단은 퇴직연금 자산에서 수령한 금액은 내가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된다는 거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그죠? 국세청이 그죠? 가세관청이 어떻게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내가 송금 처리해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비용 처리해주겠다라고 송금 처리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 조정 가능하고요. 결산에 안 넣더라도 사실 세법적으로만 본다면 비용 처리, 송금 처리해주니까 결산에다가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 사견으로는요. 결산 조정을 해버리면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조정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고 조정이 더 편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했을 때, 자, 퇴직연금을 납입합니다. 그죠? 납입했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운영자산으로 투자자산이란 개념으로 그냥 세무조정을 얻고요. 결산할 때, 그죠? 이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 충당금 관련해서 충당금 전입액이라서 비용 처리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법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무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퇴직연금 운영자산 돈 나간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뭐 하게요? 그죠? 송금 산입해줘야 됩니다. 왜? 결산에다가 퇴직연금 관련해서 비용 처리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실제로 직원이 그죠? 퇴직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자, 이 받은 돈으로 주고요. 나머지 부족한 거는 제가 그죠? 회사가 더해서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충당부채랑 이제 상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충당부채랑 상계하는 거는 이거 관련해서 그죠? 추인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조심해야겠죠? 입금 수령 그죠? 연금 수령한 금액은 자 송금 산입한 걸 받았으니까 이거는 입금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입금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퇴직금 충당금과 성금 산입할 때는 연금 수령하여 퇴직금과 상계한 금액만큼 여러분이 추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죠?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자산 관리해서 신고 조정 들어갔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제 외관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업회계 기준을 그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이런 기업회계 기준을 반드시 그죠? 내가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라고 봤을 때 실무적으로 보면 굳이 그죠? 지키지 않더라도 뭐 회계감사 받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다 보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어떻게 붕괴 그죠? 이게 붕괴도 그렇고 세무조정도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놓쳐버리면 그죠? 바로 또 가산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고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회사가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죠? 충당부채를 잡을 필요가 없더라. 왜?
세법이 인정도 안 해주니까, 그죠? 그 대신에 세법은 뭘 인정해주더라? 퇴직연금 자산을 들어놓으면 외부에 나간 돈만큼 비용 처리해주더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퇴직연금 자산 관련해서 신고 조정으로 내가 송금 산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금액 가지고 퇴직금 주게 되면, 자, 받은 수령한 금액은 이미 내가 송금 산입한 거였기 때문에 수령한 금액은 입금 산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어떻게 처리하냐? 퇴직연금 납입 시에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이제 예치금 잡으면서 우리 투자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세무조정 없습니다. 이건 똑같죠. 근데 결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는다? 설정한다? 안 하죠. 그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뭐예요? 자, 단기에 퇴직연금을, 그죠?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단기에 불입한 걸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실제로 퇴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퇴직연금 자산 받고 모자란 거는 우리가 보통 예금을 나가지만, 여러분, 자, 퇴직금 관련해서 이거 차변 관련해서 보시면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있으면 그 충당 부채부터 상계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충당 부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니까 뭐한다? 바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결산할 때 단기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제가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죠? 전산의 실전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먼저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갔을 때 여러분이 저하고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거가 중요한지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된 설명은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이 자, 총급여액 관련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라고 해서 일단은 한계, 그죠? 금액이 얼마냐, 추계액이 얼마인지 관련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총급여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직원의 급여가 있으시는데, 실무에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자, 이거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전부 다 부인됩니다. 추계액 여러분 잡아봤자 전부 다 부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제 이 금액이 오더라도, 자,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추계액에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인정되는 송금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부인이, 그죠? 그리고 다 부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냥 힘드시면 요거는 뭐 입력 안 하셔도 되지만,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무 이론책에서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한도 금액이 있으실 거, 퇴직금 관련해서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는 그죠? 퇴직 급여 기준에서는 한도가 있고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추계액 대비해서 이런 설정액은 뭐다? 0입니다. 0입니다. 그렇죠? 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충당금 부인액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퇴직금 기중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요 차감액이 마이너스가 뜨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받은 9억이 있는데 세법이 볼 때는 7억 5천만 원은 인정 못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간 건 2억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기초에, 그죠? 이제 기초에 있는 누계액 중에서 요 지금 실제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추인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요 구본에 차감 금액이 있으시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게 이 차관 금액이 있으시면 여기 송금 산입 쪽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정기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에 이르해서 이게 추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의미 있는 숫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도 초과가 얼마가 있냐? 그죠? 한도 초과가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큼,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해서 회사가 그죠? 설정한 금액, 회사가 설정한 금액만큼 전부 다 송금 불산입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세법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원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죠? 이렇게 회사가 계산한 거는 전부 다 부인당한다. 대신에 내가 여러분 어떻게 전에 부인한 거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니 그 차액에 대해서 실제로 차액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추인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퇴직연금 관련돼서 조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영자산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세무조정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해서 세무조정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지금 충당금 관련해서 추계액에서 얼만큼 여러분이 부인됐는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말, 그죠? 단기말에 부인 누계액이 얼마인지, 추계액이 얼마인지. 추계액이 얼마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얼마냐. 그죠? 그랬을 때 퇴직 부담금으로 내가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게 9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고, 그죠? 아시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미 송금 산입한 거라든가 송금 산입 한도액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죠? 이제 내가 실제로 송금 산입한 금액을 봐가지고 그죠?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조정 금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예치금 여러분 자, 기초 예치금 있으시고요. 단기에 그죠? 내가 그 수령한 거 있습니다. 수령한 거 있고 실제로 내가 납입한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퇴직연금 예치금 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자, 요 개가 그죠? 개가 가가지고 그죠? 예치금에 가서 실제로 내가 전기까지, 그죠? 전기말까지 신고 조정을 해서 5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수령한 것도 있으니까 추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송금 산입한 거는 4억 9,500이더라라는 거죠. 그죠? 4억 9,500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4억 9,500인데 실질적으로 그죠? 송금 산입 범위액은 그죠? 이렇게 2억이니까 내가 이번에 그죠? 세사 근데 계상액은 뭐다? 하나도 안 잡았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잡았다. 신고 조정할 거니까 안 잡았기 때문에 난 얼마만큼? 2억만큼을 뭐 할 수가 있다? 송금 산입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할 수 있더라라고 보십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송금 산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조정 등록 들어가면 밑에 여러분이 힌트가 있죠. 이번에 세무 조정할 거 요거 있어요 라고 힌트를 주는데 여러분 힌트가 없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죠? 수령액요. 그죠? 기중에 퇴직연금 수령한 거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해요? 송금 산입한 것 중에서 수령한 거이니 그리고 나는 또 여러분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그죠? 충당부채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비용처를 했으니 이중이다. 이건 추인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송금 산입한 거에 추인되는 금액으로 기중 퇴직연금금 수령하거나 해약한 금액은 여러분 잊지 말고 퇴직연금 등 지급액으로 해서 입금 산입해주자, 추인해주자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강조드리면서 저희 실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랑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퇴직급여 충당 관련해서는요. 자, 총급여액 기준하고요. 추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총급여 관련해서 봤을 때, 그죠? 여러분이 총급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거 빼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직원은 5억 4천의 급여를 줬다. 5억 4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도가 있어.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 소중에서 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인데요. 자, 추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초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을 때 여러분이 기초의 누직 상각 누계액 관련해서 보시면 그죠? 이 관련해서 보시면 한도 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이게 이제 7억 5천이 그죠? 7억 5천 금액이 이제 이름 예제 보시면 7억 5천이 기초의 충당금 부인액입니다. 그럼 7억 5천이라고 여러분이 그죠? 입력을 해주시면 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얘를 기준의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이 그죠? 2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9억의 장부에 있지만 세법이 봤을 때는 7억 5천은 이거 충당금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세법에서 충당금은 얼마였죠?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한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인된 것 중에서 여러분 5천이 추인됐구나. 그래서 9번에 차감액에 마이너스가 뜨면 제가 조정 등록에 들어가서 이렇게 5천만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추인 잡아가지고 송금 산입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10번 보세요. 10번이 이제 추계 관련해서 한도인데 한도가 이게 0입니다. 이거 항상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한도 누적 한도가 여러분 봤을 때 있죠? 0이기 때문에 해산은 여러분 한도는 여러분 이거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럼 급여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퇴직 관련해서 추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금액인데 항상 0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1억 5천 잡는 거는 전부 다 부인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해서는 전부 다 부인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세무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 회사는 퇴직연금을 들었습니다. 외부에다가 퇴직금을 들어놨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국가가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해 주러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 잘 잡았는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추계액은 여러분 둘 중에 큰 금액입니다. 자, 그죠? 둘 중에 큰 금액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계액이 있고, 그죠? 장부상에 여러분 이제 그 처리했을 때 1200까지 잡았을 때 장부상의 기말 잔액은 이제 이것도 10억입니다. 그랬을 때, 자, 장부상에 장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을 거고요. 차감하게 됐을 때, 차감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들 수 있는 그죠 외부에다 맡겼을 때 비용 처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부금은 이때까지 송금 산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4억 9,500인데요. 그죠? 이 4억 9,500 관련해서는 위에서 보시면 자, 기말에 예치금이 있고요. 그죠? 그지? 외부에다가 맡겨놓은 금액이 있고요. 단기에 한입한 게 있습니다. 수령한 거 있고, 이걸로 퇴직금 줬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납입한 게 2억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말에 6억 9,500이 있는데, 그죠? 이제 이미 내가 5억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다? 그죠? 신고조정으로 비용 처리했고, 그리고 이게 또 환급, 그죠? 환급같이 한금액, 수령한 금액이 있으니, 자, 이미 산입한 거는 4억 9,50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산입한 거 4억 9,500이 있고, 그죠? 충분히 내가 이제 그 외부에다가 맡길 수 있는 건 9억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송금 그 산입액, 그죠? 한도액 관련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미 송금 산입한 거 최대로 할 수 있는 거 차이가 그럼 송금 산입의 한도가 4억 그죠? 500까지 되는데 나는 이번에 2억을 외부에다 맡겼으니까 그죠? 이 2억 전체가 어떻게 된다? 송금 처리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처리해서 보시면 여러분 자
조정 등록에 들어가 볼게요. 조정 등록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 요 밑에가 요 부분 제가 지금 그 빨간 화살표로 움직이고 있는 게 힌트입니다. 힌트. 이것만큼 여러분이 세무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봤더니 여러분 2억에 대해서 여러분 송금 산입하는 거 맞죠? 내가 한도에 있으니까 송금 산입하는 거 맞으니까 여러분이 입력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등 송금 산입이라고 해서 넣고요. 요 관련해서 2억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하고 밑에 힌트 없으니까 이걸로 끝났느냐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느냐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지? 여기 위에는 여러분 보셨을 때 힌트가 있는데요. 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력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요거 있으시죠? 퇴직연금 등 지급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그죠? 소득 처분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안 했어야 돼. 그래도 여러분이 더 이제 확실하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인데 힌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죠? 세무조정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금액이 어떤 거냐 했더니 이 금액입니다. 기준에 퇴직연금 등 수령하거나 해약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 한번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힌트가 없더라도 퇴직연금 관련해서 수령하거나 해약된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입금 산입해라. 이미 예전에 송금 산입한 게 추인된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500하고 여러분 자 추인하는 유보 감소로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젠 잊지 않으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명세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더불어서 하나만 더 하면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죠? 요 조정 등록에 있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돼서 퇴직연금 관련된 세무 조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감사 안 받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계상하지 않는다. 그죠? 계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여기는 위에 있는데 제가 하나 더, 그죠? 이제 작성한 거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건 중복됐으니까 삭제하고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두 가지 관련된 건데 그러면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안 잡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떤 분께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된 거는 분개할 필요가 없더라. 그죠? 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퇴직연금에 관련된 것만 분개하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퇴직연금을 외부에다가 그죠? 이제 지급하게 됐을 때 퇴직연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하고 그리고 그 수령하거나 해약했을 때 입금 산입하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참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외관법 대상이 아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